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44화 조위곤횡입니다. 나라조, 나라위, 고날곤, 가로횡입니다. 여기서 이 횡은 이 장의의 연횡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직역하면 조나라와 위나라는 이 연횡설에 곤란하였다가 됩니다. 이 지도에서 기원전 260년경 전국시대는 이 중국 대륙은 이 유명무실했던 여기 작은 하얀색 주황실과 이 나머지 전국 칠웅이 분할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서쪽의 진은 세력이 가장 강해서 이 중원으로 진출하고자 했고, 그러한 진을 나머지 6개 제후국이 견제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이해한 이 소진, 이 소진은 진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제후국이 서로 결속하면은 이 진을 충분히 누를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 진을 제외한 이들 나라들이 이 종으로 이렇게 뭉치는 형국이었으므로 이 소진의 합종설이라고 일컫습니다. 결국 소진의 말재주로 이 6개 나라는 결속이 되었고, 약 15년의 이 합종으로 인해 이 진은 중원 진출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나라 재상이었던 이 장인도 형제도 재산 다툼을 벌이는데, 이 각 나라는 언젠가 적이 될 것이고 차라리 강대국인 진과 손을 잡으면 나머지 나라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수월하니 큰 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진나라와 각 나라 간의 이 횡적 연합을 의미하므로 연횡설이라 일컫습니다. 결국 이 조, 위, 한, 제 등은 이 장의의 세치회에 설득당해서 진나라와 각기 동맹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이 합종은 깨지게 됩니다. 특히 이 조위한은 이 나머지 나라들에 비해서 세력도 약하고 진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합종과 연행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즉 6개국 중에서 한 나라라도 진과 연행하게 되면 양쪽에서 협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스스로 합종을 깨면은 이 진이 동진할 것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전국시대 이 종으로 뭉쳐 진을 견제하고 있던 이 조위한 이, 이 장이가 주창한 연행설 때문에 이 곤란한 입장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상은 합종을 주창한 이 소진, 그리고 연행을 주장한 이 장이가 되겠습니다. 이 둘은 서로 가까운 사이로 제나라 귀국자 밑에서 동문수학했다고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나라 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달아날 주와 닮을 초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달아날 주의 근문을 보면은 팔을 휘젓고 있는 큰 대자 형태의 사람 아래 발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힘차게 달리는 사람 혹은 빠르게 걷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더하기 위해 이 행자가 추가된 자양도 있고, 여럿이 달리는 것으로 이 달리는 사람이 2명인 자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한 명이 팔을 휘저으며 달리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의미는 달리다, 달아나다, 떠나다, 나아가다, 바삐 걸어가다 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하여 이 하인, 노비, 심부름꾼이란 뜻도 있고, 달리는 길짐승이란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란 그런 속뜻이 있어서
상대에게 자신을 낮춰 부를 때 저, 제가 라는 그런 겸양의 뜻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주와 관련된 자형어로는 이 달릴 분이 있습니다. 이 주가 이 빠삐 조금 걷는 것이라면은 이 분은 빨리 달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겉문을 보면은 이 팔을 휘저으며 빠르게 가는 사람 아래 이 발짓자가 3개씩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전으로 와서는 이 3개의 발짓자가 3개의 풀자자로 옥이 되어 굳어지게 됩니다. 이 풀자자가 3개인 것은 이 무성한 풀을 뜻하는 풀회자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 풀회자는 빠르다는 이 빠를 홀로도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를 홀은 사실 풀자자 3개가 아니라 이 발짓자 3개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 느리게 걷다는 이 느릴치가 있는데 이 느릴치도 사실 이 달릴 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자는 여기 보면은 이 달리는데 오래 걸린다, 많이 걷다 그런 해석에서 이 느리다는 뜻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 달물초는 겉문을 보면은 이 작은 모래 아래서 나온 작을 소와 여기 이 귀퉁이가 훼손된 바위가 그려진 형태입니다. 이는 바위의 이 모난 부위가 점점 이 작게 알갱이로 부스러지는 것을 그린 것이므로 그 의미가 사라지다, 삭히다, 없애다, 소멸시키다, 녹이다, 줄어들다, 소모하다 등입니다. 이때는 이 소로 읽어서 꺼질 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이 귀퉁이가 훼손된 바위가 이 육달을 혹은 달을자로 변화가 됩니다. 이는 달이 점점 이지러지는 것으로서 이 사라지는 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한편 이 소전에서는 새로운 이 형태에 따라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육달을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 작다라는 뜻과 이 몸집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갓난아기라는 해석이 됩니다. 또한 이 자형 형태 자체도 이 포대의 사인 이 아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 부모를 닮은 아기로 해석하여 닮다, 본받다는 약간 생뚱맞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은 원래 없어지다는 뜻의 이 꺼질 소보다는 이 닮다라는 이 닮을초로 더 많이 오히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조는 겉문을 보면은 여기 달아날 주와 여기 꺼질 소의 합자입니다. 이는 빠른 걸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자의 뜻은 이 걸음이 빨랐는데 점점 늘어진다는 뜻이므로 느린 걸음걸이 또는 이 걸음이 늘어지다를 뜻했으며 이후 늘어지다가 변해서 기다랗다는 뜻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는 이 초의 이 뾰족한 자형 형태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뭔가 뾰족한 것으로 땅을 파다 혹은 찌르다, 미치다 등으로 그 의미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형이 뾰족하여 이 날카로울 예자로 그 의미가 변형된 이 깃발열의 경우와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꺼질 소는 이 자형이 뾰족한 형태이므로 이 자는 결국은 달리며 찌르다는 의미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자형이 마치 이 말달리며 찌르는 기병을 연상시키는데 전국시대 이전 싸움이 전차 전술이 주공이었다면 전국시대로 접어들어서는 이 기병 전술이 본격적으로 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조나라의 기병 전술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이 조나라는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날랜 북방민족과의 전투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무령왕 때 기동력이 우수한 이 기병을 늘려서
기병을 이 조나라의 주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달리며 찌른다는 의미를 지닌 이 조는 조나라를 나타내는 자형이 되었습니다. 조나라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이 주나라 모광이 반란을 평정하는데 이 호족인 조부가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조는 이조자를 의미합니다. 조부는 이 옛 진나라 땅을 이 봉토로 받아서 제후가 되었으며 나중에 이 조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자손들이 이 조씨를 성씨로 삼게 됩니다. 조부 역시 말을 아주 잘 탄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나라조는 말을 타고 달린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어 빠르다, 날래다, 빨리 달아나다 등의 이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즉 원자형이었던 이 느린 걸음걸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변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는 나라 위입니다. 이 자는 맡길 위와 귀신 귀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맡길 위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 이 벼가 있고 그 앞에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는 벼가 고개를 떨군 것처럼 여인이 머리를 내린 순정적인 모습이란 그런 이상한 해석이 있으나 각골자형은 절대 은유적이지 않고 직설적이고 정확한 그림이기 때문에 적절한 풀이는 아닌 듯합니다. 이 자는 다 익은 벼를 수확하는 여인을 그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각골 시대와 같은 신석기 시대 여성들은 외부 활동이 활발했었습니다. 그 이후 청동기와 철기로 넘어오면서 북의 사회가 진행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사시대 농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남자들의 주업은 여전히 사냥이었고 여성들이 씨를 뿌려 수확을 했다는 문헌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자형의 의미는 여성이 수확을 담당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문자형을 보면은 이 여성이 수확한 벼를 손에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소전으로 와서는 들고 있는 벼는 이 위에 머리 위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의 처음 뜻은 맡기다, 맡게 하다, 맞다입니다. 그리고 벼가 다 자란 것도 의미하여 시들다, 쇠퇴하다, 굽다, 굽이치다 또는 그 벼의 익은 모습에서 어젓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이 농작물을 수확하여 모으는 것으로도 해석하여 샀다, 사이다, 버리다는 뜻도 있으며 이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 곳간의 의미도 있는 자가 이 맡을 위가 되겠습니다. 귀신귀는 각골자를 보면은 머리 부분이 밭전자 모양입니다. 이는 가면을 쓰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이 가면은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도구로서 인간의 얼굴을 가린 가면은 신과 소통하는 신성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일부 건문자형에서는 이 가면을 쓴 이가 제단 앞에서 곡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귀신을 부르는 주술사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그런 뜻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귀신, 혼백, 도깨비란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라 위는 이 소전에서도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 육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형의 의미는 이 귀신에게 맡긴다가 되겠습니다. 귀신에게 맡기는 것이니 일을 매우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빼어나다, 출중하다를 의미하며 이때는 빼어날 외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 빼어날 외에 여기 매산자가 추가가 되면 이 산이 빼어나다는 뜻이므로 높고 큰 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높고 클 외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높고 클 외는 이 넓은 영토를 의미하므로 이 나라 이름으로 채용되어 이 나라 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 위에는 이 매산자는 없습니다. 자행이 좀 더 간략화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의 나라 위에는 이 매산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가 이 위나라를 뜻하는 이 나라 위였는데 초나라가 위나라를 나타낼 때에는 위에 매산자가 이렇게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이 위나라를 부를 때는 이 매산자가 이 아래 들어갔습니다. 위나라의 유래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주나라 주몽왕의 아들 필공고의 후손인 이 필만은 춘추시대 이 진나라에 관직하면서 공을 세워 이 위라는 이 업을 봉업받아 위만이라고 이제 다시 불리게 됐습니다. 즉 위시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진나라에서 분리하여 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위나라란 위라는 동네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나라 지형은 이 자형의 의미처럼 이 높고 큰 산이 많은 나라는 아니었고 오히려 평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위나라는 넓은 평원과 많은 인구로 인해서 전국시대 초에는 가장 강한 제후국으로 군림했지만은 대신 나라 둘레로 강이나 산과 같은 이런 천연 방벽이 없어서 서로는 진, 남으로는 초, 동으로는 제, 북으로는 월 등과 맞대어 있어 빈번하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진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진나라를 피해서 도읍을 안읍에서 동쪽인 대량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고날곤입니다. 이 자는 여기 나무목과 큰 입구로 벌리는 이 에오살 위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골자를 보면은 이 두 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아래 뭔가 나무 형태가 있고 위에 발리자가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 발로 이 뭔가 이 나무 같은 것을 밟는 형태입니다. 이 옆의 자형들을 보면은 이 주위로 이 점점이 획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발짓자, 즉 발에서 피가 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각골자형, 즉 90% 이상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이 나무 형태는 이 가시나무를 뜻하는 이 가시자로 짐작됩니다. 또한 재미난 점은 이 가시를 밟고 있는 이 발이 주로 오른발 형태로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칠지처럼 이 왼발이 그려진 자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각골 자형에서 이 사각형 안에 이 나무목이 들어간 특이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는 이 바닥에 가시가 있다, 혹은 이 발바닥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 정원이나 뜰 문화가 없었던 신석기 시대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었겠지만은 후대로 오면서 이 뜰에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했던 이 형태가 결국은 소전으로 와서는 고날곤을 대표하는 자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전에서는 형태에 따라서 이 자형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네모를 방으로 보고 원래 밝다는 의미가 있던 이 각골 자형의 속도가 합쳐져서 이 방의 테두리를 이루는 이 나무를 밟는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이 나무의 방털 또는 이 문지방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뜻을 좀 더 확실히 하고자 이 재료를 뜻하는 이 나무목이 이 변에 추가되어
이 문지방 곤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 각골에서 이 가시나무를 이 밟는 이 발의 형태도 그대로 내려왔으나 이 형태입니다.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뜻과 의미는 이자와 동일한 이 고날곤이 되겠습니다. 이 고날곤은 이 발바닥에 이 가시가 있는 형태에서 나온 자행으로 이 그 의미가 이 난처하다, 괴롭다, 위태롭다, 시달리다 등이며 이는 몸이 피곤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고나다, 지치다, 졸리다로도 그 뜻이 발전이 됩니다. 특히 몸이 피곤할 경우에는 눈에 바로 표시가 난다고 해서 이 눈목자가 변에 들어간 이 고날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눈목자가 들어간 이자도 고날곤이지만은 주로 몸이 피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가로 횡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나무목과 여기 누를황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누를황은 각골 자행이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었고 또한 황색이 가지는 여러가지 의미로 인해 이 자형도 변형되어 오늘날 그 기원을 찾기가 어려운 글자가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형태에는 이 누렇게 익은 보리삭을 닮아 있습니다. 이 동그랗거나 이 밭전자 형태는 이 나달갱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는 이 화살시의 이 검은 형태와 자형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각골자는 여기 활이 있고 이 활에 화살이 장전되어 당겨진 이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좀 특이한 사항은 신석기인들은 색을 나타내는데 사냥 무기인 이 활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활과 화살은 이 말린 대나무로 제작이 되므로 이 누런색을 띄었고 이 시위줄은 상과 모시로 만든 다음 빗물에 젖지 않도록 오칠을 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 송진을 발라 이 검붉은 색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은 누런색이란 의미로 이 누를황이 되었고 이 시위줄은 검을 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은 예로부터 이 누런빛 또는 이 황금빛 또는 이 곡식이란 이런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검문 이후 자형은 이 사람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이는 귀한 황금이 노란색을 띄었고 그 황금의 영향으로 노란색이 임금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형태도 머리에 관을 쓰고 허리에 황금빛 장식을 맨 이 왕의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소전에서는 이 변형된 이 형태가 또한 이 아이동과 닮았다고 하여 이 황은 이 어린 아이라는 그런 뜻도 추가가 됩니다. 또한 이 누런색은 아픈 사람의 색이기도 하여 병들고 지치다, 아프다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이 황입니다. 이렇듯 황이 이 옆으로 장전된 화살에서 이렇게 나온 자이기 때문에 속도수로는 옆으로 당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대문을 가로질러 잠그는 빗장과도 유사하다고 보아 재료를 뜻하는 이 나무목이 들어가 빗장을 뜻하는 이 횡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이 횡은 빗장뿐만 아니라 가로지르다 등을 뜻하는 용도로 오히려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빗장이라는 것은 옆에서 치고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므로 수능이 아니라 임시방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횡은 갑작스럽다 또는 제멋대로다, 가로지르다, 뒤엉기다, 사납다, 비정상적이다 등의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저울대 형이라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제가 134화 좌시아형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는 이 중앙의 자형은 이 머리에 뿔을 단 사람이 이 행자, 즉 걸어가는 형태에서 나온 자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권세, 어서대다 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울 때 천칭이라는 뜻으로 변형이 되었는데, 이는 이 중앙에 뿔을 단 사람을 가로지르다는 이 횡자와 혼동하여 이 무게추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이 저울대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조위곤횡, 즉 전국시대 합종 상태에 있었던 이 조위한 이 자기가 주창한 연횡설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를 키운 상왕과 더불어 이 소진, 장인은 전국시대 대표적인 3대 책략가입니다. 소진과 장인은 전국시대 서로 반대되는 이 합종설과 연횡설을 주창했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기의 소진열전에 의하면 이 둘은 이 귀국자, 제나라 귀국자 밑에서 서로 동문수학한 친구로 언급됩니다. 소진은 일찍이 연나라 문후에게 인정받아 합종책을 성공시키게 되고 6개 제후국의 재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장인은 초나라 재상을 찾아갔으나 벽옥을 훔친 것으로 오해받아 죽도록 매질을 당합니다. 이때 장이가 아내에게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내 혀가 붙어 있소? 그럼 됐소. 한편 이 소진은 합종책이 성공했지만 이를 오래도록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진나라의 동진을 억제할 인물이 필요했고 친구인 장이를 생각해냅니다. 장이는 소진의 부름에 기대를 잔뜩 하고 만나러 갔으나 소진은 일부러 장이를 푸대접하여 분노케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이 치욕을 당한 장이는 이를 갈며 복수를 결심하고 진나라로 떠났으며 결국 진 해문에게 인정받아 제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진나라에서 성공하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가 소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는 그의 계책을 깨닫지 못한 자신을 자책합니다. 장인은 소진이 살아있는 동안 합종책을 깨기 위한 어떤 일도 꾸미지 않을 것을 약조했으며 합종은 이렇게 1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소진 사후에 장인은 일행책으로 합종책을 깨버리고 초와 제를 이간질하여 동맹관계를 끊어내고 자신을 박대했던 초나라를 평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한 이런 사기의 내용은 오늘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진이 합종책을 내세운 것과 장이가 연행책을 내세운 것은 역사적 사실은 맞지만 이 소진과 장인은 동시대 인물이 아니며 장이가 소진보다 오히려 25년 일찍 활동한 책략가임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국시대 이 소진과 장이의 라이벌 구도는 이 대칭되는 합종책과 연행책을 재미있게 엮은 태상호공의 소설이랄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서는 항상 입맛에 맞게 부풀리거나 아니면 이 중국에 이롭지 않은 것은 이 축소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요즘도 왜곡이 심한 것 같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